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1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당나라 만당 시대의 시인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위장의 금능도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장은 자가 단기이고 장안의 두릉 사람입니다. 두릉은 지금의 그 섬서성 시안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건영 연간에 진사가 돼가지고 교서랑을 제수받고 좌우 보궐 등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촉당으로 들어가서 왕건의 막부 장서기가 되었는데 일찍이 두보 등 142명의 당대 시인 작품 297수를 선정해서 수록했던 우현집을 편집하였던 시인입니다. 자, 이 시인의 작품 금능도라는 작품을 오늘 감상하겠습니다. 금능도라면 우선 금능의 도니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금능의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을 보고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금능이라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 하면은 지금 강소성에 있는 남경시를 말합니다. 예, 춘추전국 시대에는 금능읍이라고 그랬고 삼국 시대에는 오나라가 건업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수도를 정했습니다. 또 서진 시대에는 건강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지요. 자, 지금은 남경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금능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을 보니까 강우비비 강초제라. 자, 강우랄 것 같으면 강에 비가 내린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내리냐? 비비 그랬습니다. 원래 이 비비는 펄펄 내릴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첩자로 썼기 때문에 비가 자욱하게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비 내리는 모습이 자욱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초제라. 강초는 강둑의 풀을 얘기하죠. 풀초자. 제는 일제의 제자,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강 위에 비 자욱하고 강둑의 풀은 가지런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를 맞은 강둑의 풀들은 가지런하게 비를 맞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육조여몽 조공제라. 육조 모공할 때 이 육조는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많이 배웠던 시대를 얘기를 하지요. 옛날 6 왕조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은 동오라는 나라, 동진이라는 나라, 이 강동 지역이죠. 그리고 송, 제, 량, 진. 그러니까 동오에서 동진으로, 동진이 망하면서 송나라가, 또 송나라가 망하면서 제나라, 그 다음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던 시대가 육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조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금능에다가 육조는 도읍을 뒀던 것입니다. 이 6 나라들이 다시 건립되고 또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금능에 도읍을 두고 그 역사의 변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능도라는 시에 육조가 나오는 겁니다. 육조 시대에 여몽은 같을 여자, 꿈몽자, 꿈과 같다, 그 말이야. 육조 시대가 꿈과 같고, 왜? 금능의 도읍을 정했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꿈만 같죠? 조공제라. 조는 세조자, 공은 빌공자인데 이거는 쓸데없다,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제는 울제자, 새들은 쓸데없이 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육조 여명 조공조라. 육조는 꿈만 같은데 새는 공연히 우네. 그 다음 세 번째 꿀 볼까요?
무정최시 대성유라. 무정은 무정하다 그 말이에요.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시 가장 최자 이 시자 제일 가는 것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인가 그 뒤에 것을 봅시다. 대성유라. 대성의 버들이다. 버들 유자니까 대성의 버드나무가 제일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대성이라는 것은 지금 그 남경시에 가서 보면은 현무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명이 바로 대성입니다. 이걸 원성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건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어서 특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최시가 이제 가장 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은 대성의 버드나무다 그 말이에요. 자, 무정하기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대성의 버드나무라. 왜 무정하기로 아름답다고 그랬을까요? 역사의 무상함을 여기서는 쓸쓸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버드나무는 역사의 성세를 다 알고 있을 거답니까? 그러니까 이 무정한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역사는 망해가고 또 다시 세워지고 망해가고 이렇게 건립과 쇠망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 버드나무는 다 알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정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구 의구열롱 심리제라. 의구 기댈 의자지요. 구 옛구자 옛날에 기댔다는 것은 옛날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연롱 할 때 연은 안개 연자지요. 롱은 원래는 대바구니 롱자지만은 덮다 뭐 휩싸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로 덮여 있다. 여전히 안개로 덮여 있는데 심리제라. 심리가 되는 제는 강둑제자지요. 자, 심리가 되는 길이의 강둑. 그러니까 심리 강둑에 의구 예전같이 연롱 안개로 덮여 있네. 안개로 덮이면 이 푸른 빛이 가득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조금 더 깊이 감상을 해볼까요? 여기서 시인은 이 시를 짓기 2년 전에 장안에서 황소 난리를 겪고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가지고 이듬해 낙양으로 옮겼다가 강남을 떠돌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즈음에 금능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직접 보고 한 게 아니라 금능의 풍경을 담은 그림을 보고 썼기 때문에 금능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금능이라는 곳은 수도라고 그랬죠. 육조. 그렇기 때문에 6개 왕조가 변천 과정을 겪고 있는 동안은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대 화려했던 왕조의 패망을 상기하고 나서 역사의 무상함에 대한 감회를 이 시에서는 수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풍경만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고 역사에 대한 무상함을 감해, 그 역사 감회가 가져다주는 어떤 쓸쓸함에 젖어서 시인은 수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 내용을 보면은 안개비가 자욱한 강, 안개비가 자욱한 강이기 때문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역사의 강, 또 강둑에 푸르른 풀, 그래도 아랑곳 없이 푸른 푸르게 자라고 있죠. 그 위에서 노래하는 새들도 속절없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강둑 따라서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등 대부분 그 그림 속의 사물들을 하나씩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면서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쩐지 암울하면서도 쓸쓸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금능의 역사적 성세를 그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당나라의 쇠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육조가 그렇게 쇠망의 길을 걷듯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당나라도 쇠망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육조의 화려함이 꿈만 같지만 그 성세를 모르는 듯 예전과 동일한 모습 사물들은 모두 무정하기만 한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그랬어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름답게 버드나무와 푸른 풀들은 자라고 있는 거, 그걸 보니까 더 무정하기만 한 겁니다. 시인은. 그 중에서 가장 무정한 것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대성의 버드나무를 보고 무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아도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더 시인의 마음을 야속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상을 마치고 그러면은 시를 성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능도라 강우비비 강초제요 강위에 비자욱하고 강둑에 풀 가지런한데 육조 여몽 조공제라 육조는 꿈만 같고 새는 공연히 우네 무정최시 대성유요 무정하기로 제일 가는 것은 대성의 버드나무라 의구열롱 심리제라 예전같이 심리 강둑에 푸른 빛이 가득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